皆さんこんにちは。チャンネル富士ちゃんの宮本です。韓国では2002年に親日派のための弁明という本が出版されました。著者はキム・ワンサプさんです。日本統治時代の事実をそのごとくに表した本で、私は本当にまともな本だと思っています。しかし韓国では有害図書とされています。そして2015年には帝国の慰安婦という本が出版されました。セジョン大学の教授のパク・ユハ教授が著者です。今裁判中となっています。このように韓国では真実を訴えると迫害されるという風潮の中で時代が流れてきましたが、去年反日種族主義という本が出版され、韓国では10万部を超える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ことは皆さんもご存知のことと思います。そのような土台の上に、とうとう反日銅像、慰安婦像、そして、戦時労働者徴用工像を撤去しようという運動が始まって、今回第21回目を迎えました。4月の28日火曜日のデモです。今まで水曜日に行われましたが、帝大教の集会と重ならないようにわざと火曜日に行うようにされました。慰安婦像の前の堂々たる真実を訴える演説、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ではどうぞ。네, 기자회견문입니다. 존립 근거가 사라진 위안부 피해자법을 즉각 폐기하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 피해자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법률 제2조의 정의가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법률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위안부 생활을 강요하는 장본인이 바로 일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안소의 설립 목적과 당시의 사회 상황 그리고 위안부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안부의 진실을 왜곡한 거짓말이다. 먼저 위안소 설립 목적에 대해 윤미향은 점령지역에서의 납치, 강간과 같은 전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성병 예방을 위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정리하면서 이를 위해 일본군은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매춘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윤미향의 설명에 따르면 위안소는 전시 성폭력 방지, 군인들의 성병 예방과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마련된 성적 위락시설, 즉 매춘업소였던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매춘의 성격이라고 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설명이나 정대협에서 발간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에서 위안소 규정에는 군인들의 계급별로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이 명기되어 있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금은 대부분 표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 설명과도 목적으로 위안부를 동원해서 위안소를 운영하는 업자가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들이 바로 포주다. 국내에 미군 부대가 주둔한 곳이면 기지촌이 있듯이 당시 일본군 주둔지에는 일본군을 대상으로 돈을 벌게 혈안이 되어 이역만리 타국으로 여인들을 끌고 다닌 포주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위안부는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었고 일본군은 돈을 벌어주는 중요한 고객이었다.
그들은 사업 미천인 여성들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사기, 인신매매, 유인유괴, 공무사칭 등 실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음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포주에게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위안부 주선업자, 인신매매범, 합법을 가장한 수양부모뿐만 아니라 자식을 물건 취급하며 너무나 쉽게 팔아넘긴 부모들도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를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들을 물건처럼 팔아넘긴 부모와 인신매매범 그리고 포주가 바로 가해자였던 것이다. 일본 군인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성욕을 해소하는 성매수자였기에 돈이 있으면 위안소를 이용하고 없으면 이용할 수 없었다. 막대한 액수의 전차금을 지불하고 확보한 여성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고객에게 제공할 포주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피해자가 된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학순, 김복동, 기론옥, 이용수 씨와 같은 위안부 어르신들이다. 1924년 만주 길림성에서 태어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주인공 김학순 씨는 생후 100일도 안 되어 아버지를 여의고 14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재혼하자 새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15살 때 기생을 키우는 양아버지에게 40원에 팔렸다. 양아버지는 미리 데려온 다른 양녀와 김씨를 평양 기생학교에 보내 2년 동안의 기생교육을 시킨 다음 국내 영업을 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19살이라는 나이 제한에 걸려 좌절되자 두 여인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다. 양아버지에 이끌려 베이징에 도착한 김학순 씨는 거기서 별을 2개 단 장교와 군인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신뢰하기 어렵다. 그들이 김씨를 데리고 간 곳이 중국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버리고 간 빈집이었다는 점, 거기에서 두 여인을 강간하고 잠을 잤다는 점, 다음날 아침 김학순 씨의 찢어진 옷을 본 장교라는 남자가 이제 그런 옷은 여기서 입지 못한다고 한 점, 우리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은 인신매매범이거나 포주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씨가 1991년 폭로 당시 나를 데리고 갔던 양아버지도 당시 일본 군인들에게 돈도 못 받고 무력으로 나를 그냥 빼앗기는 것 같았다는 보도와 양녀들을 이용해 일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 했던 양아버지는 일본군의 총칼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이들을 일본군에게 넘겨주었다는 보도를 미루어 볼 때 김씨를 끌고 간 사람을 군인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 세상 어느 군대를 막론하고 여인을 사고파는 군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론옥 평화상의 주인공 기론옥 씨는 13살에 감옥에 있는 아버지 때문에 푸주간에 20원에 팔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가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 그곳에서 성병에 걸려 더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길씨는 한국인을 따라 귀국하게 되는데 이때가 15세 무렵이었다. 귀국한 길씨는 생계를 위해 공수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과거 평양 기생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중국에 가면 편안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압록강을 건너 북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술집에서 노래나 하고 술을 따르는 줄 알았을 뿐 위안소인 줄 몰랐다고 한다. 이러한 길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만주로 갈 때나 중국으로 갈 때나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간 것이지 누구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다. 김복동이라는 영화와 미국의 김복동 센터 건립으로 널리 알려진 김복동 씨는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인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대신 정신대로 가야 한다고 부모를 속여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했다. 김복동 씨를 끌고 간 일본인은 양산에서부터 부산, 시모노세키, 대만, 광동,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바, 스마트라, 홍콩 등지를 이동하면서 계속 끌고 다니며 영업을 하다가 해방이 되자 도망을 가버렸다고 했다. 군인이 1940년부터 해방 때까지 소속 부대를 떠나 여인들을 데리고 다니며 영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김복동 씨를 끌고 간 사람은 정신대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공무를 사칭한 인신매매범이거나 포주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군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인이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2017년 5월 미국 내 성주 사드 기지 설치에 반대하며
어떤 미국 연놈이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사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갈했으나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내방한 트럼프 대통령과 포옹한 위안부로 널리 알려진 이영수 씨는 자신을 끌고 간 사람에 대해 국민복에 전투모를 쓴 일본인 남자가 건네준 옷 보퉁이 속에 있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마음이 혹해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 나서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밤에 잠을 자는데 일본군이 와서 끌고 갔다고 증언을 바꾸지만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이용수 씨는 일본인 남자가 건네준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 자신도 모르게 끌려간 것이지 일본 군인이 끌고 간 것이 아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한 정의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 강제연행의 주체에 대해 정대협에서 발간한 증언집에서조차 지금까지 발견된 군 문서 중에 위안부 동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한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동원해서 성적 학대를 하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장본인은 일본군이 아닌 포주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가난 때문에 자식을 내다버린 부모가 있고 온갖 사기와 회유 협박을 동원한 인신매매범이 있고 포주와 공생관계에 있는 관리자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은 명백히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호의이며 이에 따라 설정된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라고 한 제1조의 목적도 당연히 효력을 잃고 이 법의 존립 근거는 사라졌다. 이에 따라 우리는 존립 근거가 사라진 위안부 피해자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2020년 4월 28일 반일 동상 진실 규명 공대위 위안부 인권 회복 실천연대 감사합니다.